제가 예전 영상에서 LNF는 테슬라를 후행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이 말은 즉슨 테슬라가 올라가면 LNF 올라가고 테슬라가 떨어지면 LNF도 그만큼 눌린다라고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걸 조금 예민하게 센치하게 표현을 하면 테슬라가 LNF한테는 벽입니다.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주황색 선이 테슬라예요.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LNF입니다. 이걸 제가 주봉으로 보는 이유는 일봉, 월봉, 연봉으로 봐도 되죠. 근데 주봉으로 보는 이유는 한 달에 4주가 있다 가정을 하고 1년에 12달, 48주. 그 이후로 2년 하고 대략 한 2개월이 지났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누적해서 보면 2달이 더 지난 거기 때문에 8. 그러면 대략 104주 동안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.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. 왜 그전 차트를 안 보는가 하면 저는 2020년 3월에 만들어졌던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증시에 주었던 영향이 시장에겐 쇼크였고 그 이후로 주가 상승은 유동성 장세가 오면서 올라왔던 기대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왔던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국내 증시든 해외 증시든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전과 후로 나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2020년 3월부터 지금 2022년 5월 8일이니까 2년하고 2달 동안 총 104주 동안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보여드리면 지금 LNF의 움직임 자체로 제가 보기에는 요때의 상승값을 요때 반영을 시켰고요. 그리고 요때의 상승값을 요때 반영시켰습니다. 그래서 얘는 테슬라가 올라간다 해가지고 바로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한 1년 정도 동안 48주 동안 올려놓은 값을 거기서 버텨주고 있으면 LNF가 따라가는, 그러니까 수렴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얘가 만약에 테슬라랑 완전히 붙어서 간다면 이런 그림이 나와야죠. 완전히 거의 똑같게 추월하고 이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. 그래서 길게는 한 1년 정도를 후행하고 있고 짧게는 한 6개월 내로 그 상승분들을 반영하고 있다. 그러면 이건 되게 간편해지는 게 테슬라가 만약에 우상향 해주거나 아니면 상승해주고 그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횡보를 조금 해준다면 그때가 적극적으로 LNF를 담을 때이고 테슬라가 만약 힘을 못 쓰고 이전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진다. 그럼 그 하락분만큼 LNF는 반영을 후에 6개월 혹은 짧게는 3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. 길게는 1년 동안 그걸 반영할 거기 때문에 LNF 주주 입장에선 테슬라를 눈여겨봐야 됩니다. 이거는 조금 속어로 얘기를 하면 치트키인 거죠. 차트상으로 닮아 있는 게 괜히 닮아 있는 게 아니고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모두 테슬라와 연관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테슬라와 직접적인 사업적 어떤 역량을 공유하진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테슬라의 움직임과 사업성과 그들의 비전에 따라서 국내 2차전지 종목들이 영향을 받아요.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LNF입니다. 얘는 직접적으로 사업에 개입하고 있으니까. 그래서 지금 LNF의 상황이 이렇잖아요. 얘가 지금 전고점을 한번 근처까지 찍었다가 내려와서 지금 눌림목이 나온 상태인데 이 눌림목 이후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냐 마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잖아요. 결국엔 테슬라가 좀 상승이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줘서 이 이격들을 좀 벌려줬을 때 LNF에게 좀 숨통을 트여줬을 때 전고점을 쉽게 넘을 수 있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정확한 수치로 표현을 하자면 전 테슬라가 지금 자리에서 한 20% 내지 30% 정도는 상승이 나와야지 LNF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여기에 알짜로 에코 프로비엠을 살짝 넣어보면요. 이렇게 아래 있죠. 왜 얘네는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LNF 여기 아래 있는 거야 라고 보신다면 이 에코 프로비엠은 예전에 한번 에코 프로에서 분사해서 나온 거죠. 분할을 해서 나온 회사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에코 프로의 에코 프로비엠의 상승분이 조금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에코 프로나 에코 프로비엠 둘 다 합쳐보면 아마 요쯤 가 있을 겁니다. 얘네랑 좀 비슷해요. 이건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. 에코 프로비엠 파란색 선 그리고 LNF가 요 차트라고 본다면 둘이 한 번 더 먼저 가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여튼 LNF가 오늘의 초점이기 때문에 LNF를 놓고 보면 결국에 LNF는 테슬라를 따라간다. 과거부터 누적해서 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후행하고 있다. 짧게 짧게 바로바로 주봉 단위로 월봉 단위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분기 텀으로 반기 텀으로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.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전고점을 뚫냐 마냐를 고생하고 있는 지금 고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 전고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번, 두 번 이렇게 맞았는데
지금 위에 이렇게 선행하고 있는 테슬라가 조금 더 이격을 위로 벌려줘야지 얘가 편하게 올라타서 갈 수 있다. 그래서 LNF 기준으로 차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. 제가 LNF 차트를 구분 짓는 거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, 그리고 그 이유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. 2021년 9월 달에 이렇게 슈팅이 나와주면서 이걸 구분 지어줬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 전을 잘 안 봐요. 이제 요 그림을 봐야 되는 건데, 이 그림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가 이제 매수 타점이고 어디가 보유의 영역인지 볼 수 있겠죠.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차트 기준입니다. 저는 이 구간이 매수를 한번 해봄직한 구간입니다. 대신 여기 깼을 때 매도를 해주고, 다만 여기 안에서는 좀 보유 관점입니다. 이걸 좀 더 보기 쉽게 선을 그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. 이런 식으로 체크포인트 세 구간. 그래서 지금 산다 그러면 저는 여기는 아직은 그냥 보유자, 그러니까 보유하고 홀딩할 수 있는 구간인 거고요. 댓글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. 제가 이걸 옛날부터 보유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때도 안 팔고 버텼는데 이번 이 쌍봉 찍었을 때 팔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다. 그래서 이번에 상승 나왔을 때 난 이거는 팔까 한다 라고 했는데, 제가 그 댓글로 거기는 팔 자리가 아니라 좀 보유해야 되는 자리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, 그 근거는 저는 만약에 LNF가 여길 뚫고 올라간다라면 그냥 진짜 쭉 가져가는 걸 추천드려요. 그러니까 이게 정말 회사가 내가 봐왔던 그 사업 비전과 매수했을 때 시점에 이 회사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 아예 바뀐 게 아니라면 저는 여길 뚫었을 때 그냥 쭉 홀딩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.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한 게 어떻냐 하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하기 딱 좋았던 구간은 2020년 2월부터 3월 사이, 3월 중순까지도 괜찮았습니다.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고요. 저는 여기는 홀드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유자의 관점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. 여기 터치했을 때 바로 파는 거 저는 일단 홀딩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사람 심리상으로 만약에 여기 왔다, 아싸 팔아야지 하고 팔았는데 이게 뚫고 올라가잖아요. 다시 못 사요.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안에선 버텨주고요. 뚫고 다시 내려와도, 아니 뚫고가 아니라 여기 터치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와도 한 번 더 기다렸다가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는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여기선 그냥 홀딩 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으로서는 LNF가 그렇게 큰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. 에코프로비엠은 굉장히 이슈가 많고 공시도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볼 게 많은데, LNF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막 시장에서 노이즈를 만드는 기업은 아닙니다. 조용조용히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오를 때 그냥 같이 오르고, 뭐 덜 오를 때도 있고 더 많이 오를 때도 있지만, 결국 얘가 오르려면 키포인트는 2차전지 시장 전반적인 느낌이 더 중요하다. 그 중에서 테슬라의 상승분이 나와줄수록 에코프로비엠보단 LNF가 더 상승이 세게 나올 가능성은 높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의 결론. LNF는 테슬라를 후행하고 있다. 2020년 3월부터 2년 하고 2달 정도의 데이터를 누적해 봤을 때 테슬라가 먼저 올라가고 LNF가 그걸 약간 수렴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온다. 이걸 보면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. 그럼 이게 수축과 팽창이 계속 반복이 되는 종목이 LNF인데, 결국에 LNF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전고점,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테슬라가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. 테슬라가 이격을 확 벌려주고 따라와 봐라 했을 때 LNF는 그걸 점점 줄여가면서 고점을 갱신해 나가는 모습이 보인다. 그래서 꿀팁은 테슬라 오르면 LNF는 계속 보유하는 관점이고요. 테슬라가 갑자기 막 무너지는 상황이 나온다면, 근데 그 무너지는 상황이 회사의 펀더멘털적으로 정말 저희가 가는 이슈가 나와서 무너진다면 LNF의 비중은 그때 줄이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뭐 큰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LNF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의 영상도 여기까지입니다.